너가 바뀌어야 돼. 이런 태도.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달라지면 우리 집안이 평안해져, 조용해져. 당신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지죠. 여러분 지금 누구랑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갈등 속에서 네가 이러면 되잖아, 아니면 당신이 이러면 되잖아 등등 하시는 요소가 뭐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바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뭘 달리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뭘 달리 하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좀 달라지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부부들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대인 관계 모든 면에서 그 상대방의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고 또 서로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언성이 더 높아지고 또 심한 경우는 정말 안 좋은 말과 행동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너가 바뀌어야 돼. 이런 태도.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달라지면 우리 집안이 평안해져, 조용해져.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면 너가 문제야. 등등. 이러면서 우리의 이 시선과 이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계속 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고 바꾸라고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그게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지죠. 제가 참 아버지를 지금 모시면서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 보청기를 끼셔도 잘 못 들으세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청기를 끼셔도 잘 못 들으시는 분이 보청기를 아예 안 끼시고 계세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아니 보청기를 끼셔도 제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이 보청기를 안 끼시면서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청기 끼라고 말씀드리면 또 뭐 딴소리가 크게 들려서 싫다 뭐 이러면서 정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니 아빠 보청기를 끼는 게 이게 뭐 무거운 몇십 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귀에만 꽂으면 되는데 더군다나 그게 이렇게 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실하지 말라고 이렇게 줄이 있으면서 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널러뜨렸다가 또 필요하면 이렇게 끼시면 되는데 그걸 안 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막 5번 똑같은 얘기를 막 5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실갱이 한참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그럼 이럴 때 여러분 뭘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저같이 이런 케이스라면 여러분 뭐 하면 좋겠습니까? 보청기도 잘 안 끼시고 그러면서 얘기하시겠다 그러고 제가 같은 말 4-5번씩 해도 못 알아듣시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런 거를 그냥 하루 잠깐 실갱이 버리다가 금방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한참 지나서야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안 되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보청기 잘 안 끼시고 그러면서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시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되도록 더 가까이 가서, 보청기를 안 끼시더라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훨씬 도움이 된 거예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주 보고 가지고는 못 알아들으시니까 가까이, 좀 더 귀에 가까이 가서 말씀드릴 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누가 바뀌는 것입니까? 저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랑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갈등 속에서 네가 이러면 되잖아, 아니면 당신이 이러면 되잖아 등등 하시는 요소가 뭐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바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뭘 달리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뭘 달리 하면 이게 도움이 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교수님 피곤해요. 왜 나만 달라져야 돼요? 아, 왜 나만 이렇게 달려야 돼요? 아우, 진짜 짜증나고 피곤해요.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이 안 바뀔 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달라져라, 이거 고쳐라, 이거 끊어라, 이거 그만 마셔라, 그런 거 그만 봐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가정이라는 게 완전히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가 뭘 달리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는 상황이 상대방은 안 바뀌더라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고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바뀌면서 할 때 이 상황이, 가족 분위기가, 대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어머니나 누가 뭐 게임 그만하라고 잔소리했다고 폭력을 휘둘고, 또 심한 경우는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정이 격분하면 이게 절제가 안 되면서 충동적으로 아주 파괴적인 행동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 저지른 다음에는 후회하는데 이미 이게 쏟아진 물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 젊은이들 보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또 그러던데, 아, 누구를 사귀면서 아, 저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아, 저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남자를 사귀는 그러한 젊은 여성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럴 때 권면합니다. 지금 그 남자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과 결혼한 다음에는 그 남자가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그거를 예상하면서 했다가는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게 어렵게 될 건지 생각이나 해봤냐. 그럼 많은 경우 이 젊은 여성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는, 왜? 이런 걸 얘기하면은 남자의 대답 중에는 흔히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런 거 고칠게. 자기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런 거 달라질게.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경우는 남자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의 달과 별도 따준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럴 때 지혜로운 여성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너하고 결혼하면, 내가 자기랑 결혼하면 이렇게 달라질 때 그 말을 볼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언행을 볼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지, 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헤아려야 돼요.
그거를 품어줄 자신이 없으면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더 어렵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어렵고 정말 명문대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가 한두 개 있는 사람, 돈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 명문대 나왔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부의 관계, 주변의 대인관계들이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 중요한 걸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거를 요구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미 결혼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형제 자매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 관점으로 바뀌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면으로 행동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먼저 변할 걸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뭘 생각합니까? 상대방대로 바뀌라고, 상대방이 변화되라고, 상대방대로 고치라고 계속 요구하고 강요하죠. 그러면 결국 이게 다툼밖에 안 되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바뀌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달리할 수 있을까? 어느 한 분은 맞벌이 부부였는데, 참 맞벌이 부부라도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저녁 준비는 주로 많은 가정들이 누가 합니까? 아내들이 하죠. 요즘 뭐 젊은 부부들은 보면은 다행히도 남편들이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분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녁 준비를 퇴근한 다음에 와서 힘들게 하고 그 따뜻한 음식을 이제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다 상처를 넣고, 저 남편 의자에서 텔레비 본 남편에게, 또 저쪽에 애들 뭐 게임하는 애들한테 여보 식사 다 됐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남편은 대답이 뭐예요? 알았어 그러면서 계속 채널을 바꾸고 있습니다. 리모컨 돌리고 있어요. 애들은 또 뭡니까? 게임하고, 엄마 요거 마치고 요거 금방 끝나요. 그러면은 이 아내 되는 분이 목소리가 한 옥타브씩 올라갑니다. 밥 먹재도 식사 다 준비됐다니까요. 그래도 금방 안 오는 남편과 아이들. 이럴 때 이 부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뚜껑이 열린대요. 뚜껑이 열려. 그래서 결국 몇 번이나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면서야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식탁에 옵니다. 그러면 뭐 그 저녁 식사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지 상상이 가시죠? 완전 썰렁, 대화도 별로 없이. 그리고 막 아내가 말합니다. 도대체 몇 번씩 불러야 이게 다 식었잖아. 이게 다 식었어. 좀 맛있게 그냥 먹으려고 이렇게 다 일 갔다 와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다 식었고 그냥 알아서 그냥 데펴서 들든지 말든지 뭐 이런 대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 동안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이런 분위기로 식구들이 식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요. 여러분 한 17년 동안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누가 문제였어요? 누가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과 애들이 말 안 듣고 제때 안 오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바뀌는 거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탓하는 것도 그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상황 지금 말씀드렸던 거 썰렁하게
온 가족이 썰렁한 식탁에서 대화도 별로 없이 식사를 하는 건 이렇게 수년 동안 진행됐던 이 여성이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고 상대방 탓하고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뭘 달리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달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인식을 먼저 갖자고 제가 그때 나눴습니다. 첫 단추는 나의 문제인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옷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나머지 단추를 껴도 옷이 삐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탓하면 이게 잘못된 첫 단추가 됩니다. 근데 올바른 첫 단추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이 감사하게도 자기의 그 수년 동안 그 식탁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의 문제, 나의 모습에 뭐가 달라졌으면 좋겠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분 마음 깊은 데서는 남편과 애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도 있었지만 계속 다퉜던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할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꾸물럭거리니까 식은 그 밥과 반찬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났다는 게 뭐 맛있게 먹이고 싶었는데 식구들을 맛있게 먹게 하고 싶었는데 식은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밥은 식사는 꼭 언제 먹어야 된다?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따뜻할 때 먹어야 된다. 이게 완전히 강력한 이분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연세 드신 분들 그래요. 야, 네가 그지냐? 찬밥 먹게?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더 맛있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떤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정말 더 맛있죠? 맞아요. 근데 이 여성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남편이나 애들이 금방 식탁으로 안 올 때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났구나. 그러면서 여태까지 남편과 애들 잘못과 탓을 했던 분이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식은 음식 먹어도 괜찮다. 따뜻한 식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생각을 바꾼 다음에 또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따뜻할 때 먹기 위하여 여보 다 됐어요. 얘들아 밥 먹자. 근데 꾸물럭거려요? 안 꾸물럭거려요? 제때 와요? 더디 와요? 채널 바꾸고 있고 게임하고 있어요? 더디 와요? 네, 또 더디 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여성분의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신경질이 안 나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밥은 뭐 해도 괜찮다? 식사는 뭐 해도 괜찮다? 좀 식어도 괜찮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의 식탁, 따뜻한 식탁이 더 중요하지 음식 따뜻한 거, 꼭 음식을 따뜻할 때 먹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남편과 애들도 이 아내가 애들은 엄마가 신경질을 안 내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막 투덜거리고 막 맛없게 먹는다 그러고 뭔가 계속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 썰렁한 식탁이었는데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맛있게 먹자 그러니까 남편도 의아해하고 애들도 의아해하고 이러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엄마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는 당신과 너네들 이렇게 탓을 했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뭘 고칠 수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음식이 식어도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참 우리 식탁 분위기 좋네 이러면서 좋은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지 않아서 어떻게 달라지지 않아서 여러분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신경질 납니까? 저는 여러분께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봅시다. 내가 뭘 달리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어떠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상대방도 사실은 서서히 여러분이 변하면서 그 변화가 전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그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좀 달리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첫 단추를 잘 끼십시오. 나의 문제인식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왜 내 문제인식을 봐요? 그 사람들이 문제인데.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식구들도, 그 딴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상대방은 문제인식도 없어요. 바꿀 생각도 안 해요. 안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짜증이 나요. 여러분이 분노해요. 그러면서 말다툼하고 가정이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첫 단추, 내가 뭘 달리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관점으로 이 사람이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가족의 분위기와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 가질 때는 여러분 조용히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경질이 나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 내가 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슬프지? 우울하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 두려움, 내가 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렵지? 그러면서 그러한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 즉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이 주장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 고정관념, 그거를 좀 발견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분의 고정관념이 뭐였습니까? 밥은 꼭 언제 먹어야 된다? 따뜻할 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꾸물럭거리고 천천히 했을 때 굉장히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근데 식어도 괜찮다. 따뜻한 식탁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 따뜻하게 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박사학위 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문대 가는 것보다 정말 힘든 게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누구와의 인간관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스누피라는 그 카툰 작가가 그 스누피하고 찰리 브라운으로 기억된 것 같습니다. 찰리 브라운이 하고 거기 루시랑 그 만화 캐릭터 중에 이럽니다. Oh, I love humanity. 나는 인류를 사랑해. I just hate so and so. 나는 인류를 사랑해. 근데 나는 얘 아무개 정말 싫어. 이러한 카툰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 나는 인류를 사랑해. 이건 말하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정작 힘든 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식구들, 가족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들 또 행동이 충돌될 때 힘듭니다. 그럴 때 변화의 출발은 누구부터일까요? 나부터. 내가 어떻게 이걸 달리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날까? 아니면 슬플까? 우울할까? 두려울까? 등등. 그러면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그걸 바꾸실 때 상대방은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대인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